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두 걸음 멀어지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수록 상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줄다리기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관계,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끝나지 않는 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이해의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안전함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정반대라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죠. 한 사람은 상대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와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상대의 강렬한 감정이 홍수처럼 자신을 덮칠까 두려워하고, 다른 한쪽은 그 감정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버려졌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나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안전을 추구하는 생존 전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명확한 소통이 없다면 이 관계는 끝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이 아픈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이해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은 친밀함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아를 잃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불안형인 사람은 상대의 거리가 항상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인식을 키우고 강요나 방어 없이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며 안정감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먼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그들에게 친밀함은 종종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가까운 관계, 감정적인 노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어느 시점, 특히 어린 시절에 감정적으로 솔직해지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감정적으로 무뚝뚝하셨거나 혹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이라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의 문을 닫고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나를 잃게 될 거야. 상처받을 거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이것은 당신을 밀어내는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반면에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하거나 일관성 없는 사랑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한순간 뜨겁게 다가왔다가 다음 순간 차갑게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경계는 관계 속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발달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며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해결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것이 곧 관계를 유지하고 버려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버려질 거야. 내가 곁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은 사라져 버릴 거야.
이처럼 자석의 다른 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해피형과 불안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형은 해피형이 한 발 물러서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원하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구석에 몰린다고 느낀 회피형은 더욱더 뒤로 물러섭니다. 이 모습은 불안형의 유기공포를 자극해 극심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불안형이 관계를 회복하려 애쓸수록 회피형은 더 멀리 도망가고 회피형이 멀어질수록 불안형은 더 큰 공포에 휩싸여 그를 쫓습니다. 결국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상대를 밀어내고 불안형은 관계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상대를 쫓습니다. 이 둘의 목표는 불편함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지가 아닌 내면의 치유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상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토록 관계에 매달리던 불안형 파트너가 침묵하며 돌아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도 그 모습을 포기했다. 너무 감정적이다. 관계 유지를 위해 더 노력하지 못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의 표면만 보는 것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떠나는 것은 나약함이나 패배 혹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자기 변혁의 순간인 것입니다. 불안형인 사람들은 보통 관계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쪽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접착제이자 해결사이며 상대의 침묵 하나, 말투의 미세한 변화 하나,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최선을 다하며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감정적 안녕을 희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정서적 친밀감은 곧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세상에 단단히 발딛고 있으며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의 기억과 맞물려 깊은 유기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런 그들이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결코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내면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저 주어져야 할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상대방이 관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해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불안형인 사람이 관계를 떠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감정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계 하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행동 패턴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쫓고, 고치고, 과도하게 노력하라고 속삭이던 모든 내면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두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자기의심의 밤을 거치고 한 번만 더 노력해볼까? 라는 미련과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깨달음 사이에서 수없이 싸움 끝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놓아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닫힌 문 뒤에서
극심한 감정 소진 끝에 일어나는 내면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선택해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안전지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이는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낡은 이야기에 대한 반란입니다. 불안형 파트너가 떠날 때 그들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하고 평화가 타인의 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질 때마다 그들은 온전하고 가치 있으며 자유로운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떠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향한 첫 번째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인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거리를 두어도 저 사람은 항상 저기에 있을 거야. 그들은 불안형 파트너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회피형의 감정적 안전망이 됩니다. 이 역학관계가 유지되는 한 회피형은 친밀감, 취약성, 감정적 책임감과 마주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형 파트너가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회피형에게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아마도 안도감일 것입니다. 압박감이 줄어들고 감정적인 대립도 강렬함도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스며듭니다. 바로 텅 빈 공간감입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온도를 조절해주던 불안형 파트너의 에너지에 기댈 수 없습니다. 무시할 문자 메시지도 받지 않을 심야의 전화도 대신 감당해주던 감정 노동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회피형에게 그 침묵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갈망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쫓아와 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해왔습니다. 그 추격은 비록 싫다고 말했을지언정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자존감을 채워주고 자신이 여전히 관계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불안형 파트가 추격을 멈추자 그 모든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제 회피형에게 남은 것은 수년간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감정들 뿐입니다. 불확실성, 죄책감, 후회, 그리고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 물론 이것이 회피형이 항상 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괜찮은 척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불안형 파트너가 쏟아붓던 일관된 감정적 투자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진공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회피형은 그 텅 빈 공간에 앉아 온전히 그 불편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기꺼이 그 감정을 마주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 회피형의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불안형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재가 과거에 쏟았던 그 모든 감정적 노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강력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는 누군가를 쫓는 행위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통해 지켜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떠나는 것은 그들의 자기 존중 행위가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를 묶고 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불안형이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쫓고 설득하고 용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조종이나 게임이 아닌
진정한 감정적 명료함에서 비롯되어 멈추었을 때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나를 선택해달라고 설득하지 않겠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할 거니까 바로 그 순간 관계의 모든 패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남긴 침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는 결코 떠오르지 않았던 질문들이 그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나는 왜 마음의 문을 닫을까? 나는 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나를 그토록 아껴주던 사람을 왜 밀어냈을까? 떠나는 것은 불안형 파트너에게는 자기 존중의 행위이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가두던 순환을 깨뜨리는 필수적인 파열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목발을 제거하고 각자가 자신의 치유와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에게는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겉으로 평온하고 초연하며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말하지 못하는 깊은 두려움, 바로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친밀함은 약점을 드러내야 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나의 모든 것이 보여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피형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친밀감을 불안형 파트너는 필사적으로 갈망합니다. 이 비극적인 엇갈림 속에서 불안형은 사랑과 노력으로 회피형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숨이 막혀오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이 항상 의지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불안형은 결국 다시 돌아와 관계를 회복시키려 애쓸 것이라는 믿음. 그렇기에 불안형 파트너가 정말로 떠났을 때 만들어지는 그 침묵은 회피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피형은 더 이상 감정의 갑옷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끌어당기려는 사람도 저항할 대상도 대신 관계를 위해 애써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부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적은 귀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 정적 속에서 회피형은 마침내 자신이 평생 도망쳐왔던 감정들, 즉 슬픔, 후회, 혼란, 두려움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친밀감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을 끝까지 아껴주었던 유일한 사람마저 밀어냈다는 혹독한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항상 돌파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단단한 갑옷에 부인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형도 친밀감을 두려워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연결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항상 쫓아오던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 없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